1시간 게임했지만 실제로는 2시간을 넘어서 3시간, 4시간. 근데 뭐가 문제냐? 습관에 대한 오해예요. 아침에 쉽게 눈 빡빡 떠지고 그러시던가요? 습관으로 들어가는 키워드 3가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뭉쌤의 어쩌다 부모.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흔히 기상습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때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죠. 그래서 취침습관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습관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에 한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태도도 결정해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대부분 습관으로 결정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습관에 관한 책들이 참 많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습관은 우리가 원한다고 생기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또 사라지지도 않아요.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 10대 애들은 공부에 대한 습관이 좀 필요한데 공부에 관한 습관이라고 하면 그냥 공부 습관 이렇게 줄여서 말하지만 공부 습관이라는 말 속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습관이라는 뜻도 있고 잘하든 못하든 이미 어떻게든 형성되어 있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공부 습관도 참 많아요. 부모님들은 좋은 공부 습관을 갖기 바라지만 10대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공부 습관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좀 오늘 이해를 하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습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습관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습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습관의 정의를 내리긴 참 어려워요. 학술적 정의도 어렵고 사람마다 다 다른 정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습관이 뭐다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제 경험에 비추어서 2가지 정도로 습관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습관의 핵심이기도 한데 반쯤은 무의식적 상태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이 행동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의도가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해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그 경계선 어디쯤에서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행동. 이게 습관의 첫 번째 특징이고 2번째 특징은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면 더 이상 그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로도가 낮아요. 습관이 되고 나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운전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어깨에 힘도 잔뜩 들어가고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긴장돼요. 그래서 정신적 피로도 높고 운전하는 행동이 사실 몸에 큰 무리가 가는 어려운 행동도 아니지만 육체적으로도 아주 피곤해집니다. 근데 운전 한 10년 정도 하시면 더 이상 그런 걸 느끼진 않죠. 그냥 의도한 대로 가죠. 습관이 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피로도를 더 이상 많이 느끼지 않는다. 아예 안 느끼는 건 아닌데 피로도를 적게 느끼죠. 그래서 이 2가지 특징으로 습관을 정의해 보려고 해요. 습관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반쯤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행동으로 정의할게요. 그럼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습관이 되면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던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할 것이고 그 공부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죠. 생각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죠.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건 습관에 대한 오해예요. 먼저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기 위해서 습관이 생긴다라는 것에서 많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습관이 생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첫 번째, 반복된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된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서점에 가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뭐 60일을 습관 만들기, 21일 습관 만들기. 그래서 그 책을 대충 보니까 21일 동안 한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이런 거였는데 뭐 책의 내용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은 사실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복된 행동을 하면 습관을 강화시키는 특징은 있는데 반복된 행동만으로는 습관이 되지 않아요. 뭘 보면 금방 알 수 있냐면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군대에 가면 2년 동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벽 6시에 깨워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6시만 되면 그냥 기계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 생활을 2년 동안 하거든요. 그럼 습관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전역하고 일주일만 지나도 그 습관 사라집니다. 저는 솔직하게 전역한 첫날부터 늦잠 잤어요. 한 10시, 11시까지. 6시에 눈 떠지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하면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회사 생활도 하셔야 되니까 정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새벽 5시 막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생활을 1, 2년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반복된 행동들이 습관이 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야겠죠? 근데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자고 싶다. 오늘은 또 어떻게 시작하나 걱정과 한숨으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일어나시잖아요. 반복된 행동으로는 결코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거죠. 반복된 행동만으로는 습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습관을 강화시켜 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습관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자, 또 두 번째 습관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가치 있고 중요한 행동이 습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은 너무너무 내 인생이 중요해, 가치 있어, 이렇게 여겨지면 그 일이 결국 습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금방 알게 돼요. 다이어트는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그걸 하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고 중요한 행동이 우리 습관을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가치 있고 중요한 행동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쉬운 일을 하면 습관이 된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독서법에 대한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그때 제가 한참 밀고 있던 게 하루 10분 독서법이었어요. 하루에 10분씩,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10분씩만 책을 읽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남성분이 아저씨였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하루 10분 책 읽는 거 너무 쉬운데요? 자기는 그거 1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언장담하고 가신 분 있었어요. 그런데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쉽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나서 명언을 하셨죠. 귀찮음이 쉬움을 이깁니다. 귀찮아서 못하겠대요. 하루에 10분 책 읽는 게 결코 어렵지 않고 쉬운데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쉬운 일이라고 습관이 되진 않습니다. 반복된 행동이나 가치 있는 행동, 쉬운 일이 습관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어떤 습관들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쁜 습관들이 대부분.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게임 좋아하는데 컴퓨터 게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두 시간, 많이 할 때는 막 10시간씩도 하고 그랬는데 게임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게 아침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켜요. 그냥 리드미컬하게 컴퓨터를 켜고 책상에 앉아서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치고 게임에 딱 앉습니다. 반쯤은 비몽사몽간에 앉아서 게임 준비를 딱 하고 정신이 들어요. 어떤 날은 저도 언제 앉아있는지 모르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게임을 하는 게 습관이 됐죠. 저는 게임을 하는 걸 습관으로 가지려고 의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돼요. 부모님들도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퇴근하고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중에 잠깐 여가가 있거나 또는 지하철 같은 데서 할 일이 없을 때 뭐 하세요? 핸드폰 보지 않으시나요? 핸드폰 어떤 의도를 갖고 보세요? 목적이 있어서 이걸로 꼭 뭔가를 해야 돼 이러고 보세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쓱 꺼내서 뭐 SNS도 확인하고 카카오톡도 보고 그냥 네이버 기사라도 보고 신문 기사라도 보고 유튜브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하나요? 그냥 습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안 하고 한번 버텨보세요. 어떤가? 버틸만 하든가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고역이에요. 요즘 시대에. 습관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농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농구 중독이에요. 농구 중독. 매일 두세 시간씩 농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사실 더 심하게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느라고 좀 줄였어요. 심지어 농구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는데 농구 때문에 딱 한 번 싸울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일방적으로 혼나긴 했지만 그만큼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농구를 안 하면 막 불안하고 힘들어요. 제 일생이.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그래서 저 농구 중독자인데 실제로 농구하는 시간을 따지고 보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농구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농구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농구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고 멍하니 있을 때 농구하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농구 스킬을 연구하고 혼자 다음에 농구할 때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혼자 킥킥대고 좋아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습관의 무서움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행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은 결국 우리의 삶 대부분을 결정해버려요. 영향을 주죠. 하루에 한두 시간 행동한다고 끝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10대 시절에 게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게임할 때 하루에 1시간씩 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 1시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컴퓨터 앞에 1시간 앉아있지만 끝나고 2시간 복귀해요. 무슨 바둑도 아니고 오늘 게임 어떻게 할지 리뷰해요. 그리고 다음에 게임할 거 어떻게 할지 생각해요. 그리고 틈나면 게임 영상 보고 1시간 게임했지만 실제로는 2시간을 넘어서 3시간, 4시간. 심한 아이들은 하루 종일 게임 생각만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두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넘어서 공부를 하지 않는 모든 시간에까지 막 공부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야, 정말 유토피아네요. 그런 아이들이 과연 있긴 할까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제가 그 사례는 다음에 강의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그런 아이를 만난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의 게임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공부를 할 틈이 없죠. 머릿속에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즉 습관은 이렇게 생각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제 습관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습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습관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책 저 책마다 습관을 만들어지는 원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제가 10대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이 경험해 본 바로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맞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론과 경험들을 기반으로 습관에 영향을 주는, 특히 10대들의 습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소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재미있다. 10대 아이들은 습관을 결정하는, 습관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재미예요. 재미있는 일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습관이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습관은 이성적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외로 감정적인 경험으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남겨줘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습관은 생각보다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습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부는 곧 재밌고 행복하다라는 경험을 남겨줘야겠네요. 맞아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못해요. 나쁜 습관이 생기는 원리 중에 하나가 공부에 대한 나쁜 감정이 너무 많거든요. 왜? 공부에서 좋게 끝난 적이 없어요. 공부하면 결국 엄마랑 싸우고 엄마한테 혼나고, 공부하면 결과 안 좋아서 또 혼나고 잔소리 듣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나쁜 경험으로 꽉 차 있죠. 그러니까 공부랑 재미랑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요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할게요. 그래서 습관이 되기 위해선 무조건 즐거운 경험으로 끝내야 돼요. 제가 딸에게 한번, 저희 딸은 아직 어린데 제가 딸에게 밤에 재밌게 책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딸아이가 밤에 책 읽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작정하고 동화구연가가 돼서 아주 재밌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고 좋아했는데, 그 뒤로는 아주 그냥 밤마다 달려들어서 책 읽어달라고 그래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한번 아주 재미없게 읽어줬어요. 옛날처럼 그냥 뻔뻔하고 재미없게 딱딱하게 읽어줬는데, 그래도 또 재밌게 읽어달라고 계속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단 한 번의 즐거운 일회성 경험만으로도 습관의 영역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즐거웠던 경험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습관 생성의 두 번째는 잘하고 싶다라는 욕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잘하고 싶다가 경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 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순수한 내적 열망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잘하고 싶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잘하고 싶은. 10대 남자애들이 게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게임을 잘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또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근데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잘하고 싶다고 해요. 게임을 지금보단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제가 아버님들하고 상담하면서 가끔 낚시 같은 거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하루 종일 낚시 생각을 하시지만 낚시를 잘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그분이 뭐 프로 낚시꾼이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큰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재밌고 그 손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게 다죠. 잘해보고 싶다. 이 순수한 열망이 우리를 계속 그 습관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좀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세 번째, 습관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 키워드는 이 습관과 행동이 내 인생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중요하고 내 인생에 길게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앞에서 얘기한 1순위나 2순위에 비해서는 습관으로 들어가는 길은 좀 좁지만 결국 이런 생각들,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은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게임 예화를 계속 들고 있는데 10대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잘 보면 몇몇 아이들은 근성 있게 한 게임 오래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은 게임을 계속 바꿔요. A라는 게임 했다가 조금 재미없어지면 B 게임하고 좀 재미없어지면 C 게임하고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게임이 좀 벽에 도착하는 순간들이 와요. 힘들어지고 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올 때 무슨 생각이 같이 드냐면 이 게임을 내가 잘한다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들도 같이 와요. 흔히 현타,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오죠. 근데 그때 게임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그때 과감하게 게임을 끊거나 멈추기도 해요. 잠깐. 근데 다시 또 필요를 느껴서 또 다른 게임 하긴 하는데, 이때 만약에 게임이 내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돼, 나중에 나한테 아주 중요한 요소야 라고 생각하면 계속 할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습관을 오래오래 지속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습관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요소인 재미는 습관으로 들어가는 문 같은 거고, 두 번째 요소인 잘하고 싶다는 그 습관을 오래오래 폭발력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이 내 인생이 중요하다. 이 생각은 습관을 멈추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아주 중요해요. 재미, 잘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돼요. 똑같은 상황이나 환경을 맞았다고 사람마다 똑같은 해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핀란드 학생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놀란 적이 있어요. 핀란드 학생이 문제를 풀 때 맞은 것들은 표시하지 않고 틀린 것만 표시를 해놓고 그 틀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했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보통 맞으면 좋아하고 틀리면 싫어하는데 이 핀란드 학생은 반대였어요. 맞은 건 시큰둥하고 틀리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맞은 건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 하지만 틀린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고 거기서부터 나를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틀린 문제가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문제에 틀렸다라는 똑같은 상황을 누군가는 싫다고 해석하지만 누군가는 가치 있고 좋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때로는 목적지가 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어떤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가치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가치관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